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시작해서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은 정말 키워드 꼽기가 유독 어려웠습니다. 먼저 이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들고 왔고요. 자동차 부품주, 시장 불확실성 가득, 다지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말 나오는 가운데 이 정도면 대세인가? 여기 주목도도 높여야 될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먼저 이사님께 이 질문 가도록 할게요. 이사님 가장 궁금한 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주도주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시장이 아닌데 그 대체로 자동차 부품을 봐도 되는 건지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선 어떻게 가져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사실 이번 주에 좋은 뉴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낙수 효과를 받는 이 자동차 부품사들 또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는 다수의 종목군들이 시세가 1차적으로 다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종목과 더 가지 못할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화신과 서현이화에 대해서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상대적으로 화신의 이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주초에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이 좀 출현이 됐었어요. 일단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차전지 뭐 서현이화 쪽에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2차전지에 몰려있던 수급의 블랙홀 현상이 조금씩 완화가 되니까 자꾸 새로운 쪽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 합병 이슈에 대한 갭상승 이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수급에 조금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만약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화신과 같은 기업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대신 전제 조건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한번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대해서 이 종목을 컨택을 해보면 모트렉스 제가 기업 지난주부터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모트렉스는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 쪽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충전도 가지고 있고 또 자율주행 또 인포테인먼트 쪽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화신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AS를 짚고 가도록 할게요. 저희 2월 달에 주신 종목이 화신이었고요. 계속해서 고점 부근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도 이 종목 잘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수익을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신규도 괜찮다는 힌트를 저희한테 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화신은 물려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일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지금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17,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대신에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면 지금 16,490원, 16,500원 하고 있는데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좀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6,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스탑 라인으로 좀 걸어두시고 17,000원 이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날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월요일 날도 종가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에 이 패턴을 보면 장 초반에는 오늘 또 지수가 한 번 더 올라갈 것처럼 자리를 다 잡습니다. 하지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되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신 같은 종목군들도 월요일 날 3시 이후까지 꼬리보다 몸통이 긴 캔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저는 단기 트레이딩 한번 전략 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리만 이사님 하나 하고 갈게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투자 시선을 지금은 가질 때 가던 종목 그러니까 고점을 뚫어내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만 관심 리스트에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그쵸. 아무래도 지금은 네.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매수해서 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볼 만한 섹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들 제외하고 그러면 결국 오른 종목군들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붙은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매수할 때도 편하고 매도할 때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서서히 좀 관심도가 높아서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도 이 질문 궁금해요. 자동차 부품주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견고히 할 수 있을지 하나, 그리고 비주류 쪽으로 시선이 이동될 가능성도 그 안에서는 없는지도 함께 궁금한데요. 저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높지 봅니다. 않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주들이 같이 좀 관심을 받는 거고, 저는 좀 시야를 좀 넓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관심을 끌었다라기보다는 저는 2차 전지의 또 하나의 그 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는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죠. 중요한 건 뭐였죠? 2차 전지였죠.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쉬어가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가 이번 주 내내 또 연결이 됐고, 차량 경량화가 단기간에 조금 며칠을 하다가 이제는 또 자동차 부품이 된다. 자동차 부품이 올라갈 수 있는 트리거는 뭐죠? 시장 관심? 그것도 중요하겠죠. 뭐 중요하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의 관심 외에는 현재 자동차가 잘 팔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차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따라오는 정도는 되지만, 제가 이제 질문의 대답은 그겁니다. 주도주가 될 정도의 재료는 어렵다. 시장 관심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이 과연 주도주가 되겠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슈화 되고 있는 측면이 수소차 쪽도 있어서 요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수소까지 보는 거는 너무 제가 멀리 가는 질문이 돼버릴까요, 그러면? 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는 커나가는 산업이 아니라 줄어드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단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점점 많이 보여야 되는데 네. 수소차가 점점 안 보이죠. 수소차의 가장 큰 단점은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자동차라는 게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고쳐서 타는 거잖아요. 웬만한 사고에는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이 수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엔진이 밀리지 않을 정도의 범퍼가 깨지는 사고가 나도 수소차는 폐차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어떤 뭐 트리거가 별로 없고요. 수소 충전소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 이런 부분들 기대감은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산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중화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전기차량은 결이 좀 다르다. 이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자동차 부품을 볼 때 완성차가 버텨주는지에 대한 팁까지 제시를 해주셨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오후장 흐름 체크 중요하다라는 팁 주셨다는 부분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차가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변동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저희 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후장의 흐름을 보셨을 거고 오늘 오전장까지 많이들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 바로 이사님께 해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질문을 사실은 많이 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한 종목에 한정되어서 요즘은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 종목의 부담스러운 리스크, 악재성 요인이 전체의 섹터를 좀 휘덮기도 해서 에코프로 오늘장 어제의 흐름과 오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막판에 그 혼돈 속에서도 기관 외국인을 샀기 때문에 오늘 많이들 주시하셨을 것 같거든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에코프로 BM을 보는 시각차는 당연히 이제 극명하게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안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쪽으로 이제 아마 좀 나뉘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보여준 실적 혹은 내재 가치를 통한 어떠한 이 주가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이 주가를 만든 투심이 가장 중요한데 예전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지금이라도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야, 아니면 팔아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지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고민이 주가의 위치가 낮을 때 작용을 했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의견을 좀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은 꼭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 이미 손절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절했는데 올라오면 또 아쉬울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많이 고민들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절반 정도는 꼭 리스크를 하셨다가 만약에 더 내려오게 된다면, 뭐 그럴 일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그때 또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일정 부분은 꼭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무더기로 1분기에 많이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안 좋은 뉴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어제도 아무래도 이제 전 회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MSCI 불발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언제 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꼭 100%라기보다는 그래도 절반 이상씩은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지수 편출입에 따른 영향도 있다라고 보셨군요. 그러면 2차 전지 많이 궁금하실 테니까 한 번만 더 이사님 짚고 갈게요. 계속 변동성이 이쪽은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오너리스크 쪽 불거진 에코프로 그룹주를 봐야 되는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LNF 쪽이 오히려 더 계속 담아볼 만한 구간인지, 아니면 근데 여기도 물음표이긴 합니다. 후발주자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과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리송하지만 차라리 이쪽을 봐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쪽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양극재도 음극재도 지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리튬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또 금양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너무 오버슈팅 현상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저는 꼭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현재의 주가의 위치, 그리고 현재의 보여주는 실적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저는 주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2차 전지를 하실 거라면 가장 좋은 플랜은, 제가 만약 2차 전지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우선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지금 보일지 저는 기다릴 것 같고, 만약에 그 기다림이 좀 힘드시다라고 하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높으실 섹터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의 코멘트도 좀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주가의 위치, 이 괴리감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쯤 좁혀질지, 아니면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관심권의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 포인트 짧게 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은 그 투자자마다 다르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적 기대감을 지금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과 올해 실적을 감안하신 건지, 2023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이죠? 2030년까지 실적을 감안하신 건지, 2025년까지 감안하신 거에 따라서 눈높이가 각각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실적과 현실의 괴리감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일반론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종목 같은 경우 밸류가 2030년 밸류를 땡겨온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LNF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땡겨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괴리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밸류를 증권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땡겨서 지금 반응한 건지, PR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높은 기간, 오랜 기간 땡겨온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 지금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종목이 고점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빨간불을 킨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는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혹시 이 정도면 내가 조정이니까 사야 되냐?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수 시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펀드멘탈로 지금 시점을 잡는 건 아니고요. 시점을 차트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혼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 분석은 원래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지금 흔들림에 꿋꿋하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런데 신규를 편입하려면 매수점을 잡아야 되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 어떠한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호가 좀 보일 때까지는 일단은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 공유해 주시면서 천천히 급할 것 없다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슈 맞물린 구간에서 이슈 체크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조금 반짝반짝입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와, 주춤했나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뻗어 나갑니다. 자, 오늘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좀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 계속 엔터에 대한 이야기 짧게 코멘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와, 이번 주 초반에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쉬었잖아요. 그때 엔터도 좀 쉬었고요. 그때가 조금 기회가 된 걸까요? 다시 시동을 거는 구간에서의 오늘 뉴스 받았다고 보면 될지 지금 자리 분석 먼저 짧게 들고 갈게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핑크랑 이제 베이비몬스타에 네네.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하루 뻥 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인데 제가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올 한 해 내내 보시라.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빠질 때 사시라.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늘은 YG엔터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JYP엔터도 또 이런 이슈를 만들어낼 거고 그다음에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갑자기 중국에서 뭐 누가 인기를 끌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라든지 이런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단 급등할 때 따라서면 조금 기다릴 수 있으니까 급등할 때는 일단 좀 지켜보시고 조금 소외당했을 때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준점 딱 하나만 제시해 주세요. 고점에서 빠졌을 때라고 하면은 얼만큼 빠졌을 때가 모아가기 시작하기 좋은 시점인가 그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감입니다. 그거 너무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네. 들어서 우리가 정확히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설명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신 건 알아요. 그게 제일 저도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예. 이거죠. 언제 버튼을 누르라는 얘기냐?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하지만 급등에 따라 사는 건 아니다. 그 대신 급등에 오늘같이 이제 이렇게 10몇 프로 올라갔을 때 추가 사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런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 초반만 하더라도 다들 올라가는데 이번에 좀 게임 엔터가 좀 빠지네. 얘네가 좀 이상하네. 그럴 때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저는 그런 게 그나마 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아는데 그 대답을 하는 순간 그거는 종목을 찍어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렵네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정 시 모아가면서 장기로 보기엔 매력적인 섹터다라는 메시지는 좀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태석 이사님께도 엔터에 대한 이야기 질문 드릴게요. 자, 오늘 YG가 잘 갑니다. 이렇게나 뻗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시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엔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는데 실망감이라고 표현이 되는 쪽에 한 종목이 있다면 SM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탄력이 둔화된 쪽 SM이 기회 사인을 주는 걸지 아니면 앞서 저희 자동차 부품 얘기할 때처럼 더 가는 쪽을 관심있게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중심 잡아주세요. 저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지 SM 않나. 매수보다? SM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지금 지켜보는 것은 좀 시장의 관심도가 쏠리는 쪽에만 계속 쏠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M이 좋냐, 하이브가 좋냐, 뭐 JYP가 좋냐, YG가 좋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 대량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엔터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동반한 쪽이 YG 엔터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술적인 조정을 저는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맥점이라고 하는 매수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사면 물립니다. 사면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열에 9번은 돼요. 왜냐하면 저점을 그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매수 타점보다도 이제 매수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분할 매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모아가시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보다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 시에 뭐 한 주, 두 주 혹은 여러분들이 뭐 사시려고 했던 전체 금액에서 뭐 20%, 30%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산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조건 이 가격에서 사면 올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는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베이스와 이렇게 단단한 기대감, 거래량까지 실린 종목을 조금씩 모아간다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게 지금은 엔터주에 대한 시각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저희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SM보다 YG의 조정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적 베이스가 이렇게 강하군요. 그러면 넘어가서 소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실적도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 풀어가 볼게요. 실적에 따른 희비한다면 여기 오늘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뭐 이마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구나. 기대감의 영역은 어디에 있는가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달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마트 중심으로 봤을 때 소비에 대해서 국내 소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대비를 지금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갑이 얇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수 시장에서조차도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마트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강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조정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적이 잘 나아질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소비주 쪽에서는 실적이 나온 쪽과 실적이 나오지 않는 쪽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또 아이러니하게 리오프닝 관련한 소비에서 화장품주들은 이번 주에 가장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처럼 내수 소비의 비중이 많은 쪽보다는 결국 해외 매출 비중이 많은 쪽이 주가 기준으로 보면 더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안 좋은 쪽을 단순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다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왜 밀렸는지 이유가 정확하잖아요. 좋지 않은 실적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오려면 실적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정을 역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내수 소비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해외 소비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를 좀 나타냈었던 화장품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심 있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게 궁금합니다. 화장품주 실적이 기대보다 좋아서가 그 이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쵸. 오늘 소화되고 있는 화장품주 중에 하나는 한국콜마의 실적이거든요. 한국콜마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이 종목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안 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화장품주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대 중국. 아하. 그러니까 미국 쪽에 매출이 많은 기업은 계속해서 실적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반면에 중국 매출이 많은 쪽,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메카 코리아 인걸 우드랩은 북미발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신 한국콜마는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높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북미라든지 동남아 혹은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아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를 본다면 화장품, 화장품을 본다고 한다면 국내보다 해외, 그리고 해외를 본다고 한다면 중국보다 미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 보자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럼 소비에 대해서 이것도 궁금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비주에 대한 관심은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은 다르다라는 시선이 있었던 쪽이 명품, 고가 소비, 소비의 양극화였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쪽을 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소비 양극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건 조금 시기가 지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리오프닝 초기에 이제 용수철 효과라는 네. 거죠. 우리가 이제 억눌렸던 게 갑자기 퍼포먼스를 보일 때는 확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을 가기 어려웠었던 상황에서 백화점을 가면서 몇 년 동안 쇼핑을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한 번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소비 양극화가 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고가를 사시는 분들은 사지만 이제는 대중화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여러분들의 시대의 변화를 읽으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쿠팡이 이제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쿠팡이 영업이익을 내면 상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마트입니다. 저도 이마트 가본 지가 벌써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아, 이마트 쪽의 새벽 배송과 또 다른 결인가요? 이마트 쪽에 새벽 배송이 수익이 안 나요. 아하. 보통 이제 우리가 새벽 배송을 다른 데들이 없애는 이유가 인건비 대비 수익이 안 나요. 자, 우리가 이마트 가서 사는 거하고 새벽 배송하는 거랑은 나는 지불하는 값이 똑같으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새벽 배송하는 그 물류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죠? 엄청나게 많아야 되겠군요. 많아야 되는 그건 다 적자죠. 그게 다 적자죠. 그동안 쿠팡이 그걸 적자였는데 쿠팡은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워놨기 때문에 쿠팡은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쿠팡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위 선순환이 도는 거죠. 네. 그러면서 더욱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선 배송은 이마트한테는 계륵일 겁니다. 이거를 없애자니 그나마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이마트는 이제 뭘로 하냐라는 거죠. 자, 저도 이마트 간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6개월 전에 풍경을 보더라도 거의 사람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6개월 동안 거기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테고 그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고정비 효과라는 게 무섭죠. 소비 트렌드는 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핸드폰으로 톡톡하면 몇 시간 있으면 집에 배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네. 가장 먼저 줄이겠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쿠팡 이야기 위원님께서 네. 해주셨잖아요. 흑자 이야기가 나온 구간에서 지금 쿠팡의 움직임으로 파생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볼만한 쪽은 없나요? 뭐 물류화 쪽을 봐야 되나요? 뭐 여기서 지금 할 만한 쪽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쿠팡이 그동안 적자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쿠팡이 적자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다 스스로 한 거죠. 네. 쿠팡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저도 지금 여의도 오면서 쿠팡 배송 차량은 한 열 몇 대 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동안 적자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흑자전 되면 쿠팡은 이제 무서운 겁니다. 더할 나위 없죠. 자, 그 막대한 물류센터 여러분들 동네마다 곳곳에 물류센터 있죠. 그 많은 직원들 다 월급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게 된다라면 쿠팡의 독식이 노린 게 그거죠. 쿠팡의 독식이 시작되면 국내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올 수 있는 주식보다는 오히려 피해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소비주 관련해서 담고 계신 분들,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이 모멘텀 관련 뉴스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네요. 저희 이제 1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탓을 해야 될까요? 위빅스 관련 자본 탓을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오늘 큰 폭으로 출렁거리는 게임주가 많아서 들고 왔습니다. 게임주화에 대한 이야기 이사님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기대감이 뭐 콘솔 쪽은 좀 있었다라고 하고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간헐적으로 올라온 쪽이 조금 있었는데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안 하는 섹터가 없을 정도로 여기 게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오늘장의 이 게임주의 흐름은 어떻게 이 소외 현상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의 부진, 네. 그리고 신작의 부진,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의 부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게임주 보면 안 되나요, 이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 안에서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조정이 그렇게 또 세게 나오지 않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번 주에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또 게임주들의 변동성이 생긴 것은 생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이런데 판호 발급을 더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중국발 판호 발급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작 모멘텀 가진 기업들 다 뭐 신작 일정은 있잖아요. 신작 일정이 사실 공백기가 꽤 길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뭐 대작이라고 할 만한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주 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신작을 발표할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조이시티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이제 조금 싫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주 대형주라고 한다면 지금 두 곳밖에 없죠. NC소프트하고 지금 크래프톤밖에 없는데 저는 NC소프트보다는 이번에 크래프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크래프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실적대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위믹스 코인에 대한 불확실성은 불확실성대로 제가 안고 있다 보니까 위메이드의 현재 구간을 두고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기업은 제외하고 봤을 때 큰 게임사로는 크래프톤이 저는 가장 원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조이시티를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급은 해주셨지만 조금 다른 사이드 봐야 되는 위메이드는 위원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위메이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얽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질문 드릴게요.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향후에 대한 기대감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위믹스 관련된 리스크가 얽힌 상황에서는 지금이라도 좀 살출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지 너무 높이 계신 분 말고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대응법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려요. 결국 이제 게임사를 게임으로 보셨느냐, 아니면 이제 위믹스 코인 관련해서 보셨느냐에 따라서 결이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하기 어렵죠. 그거는 저희가 논할 단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주가 차트를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조금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게임주들에 대해서 투자들의 시각이 변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작 게임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게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게임에 대한 대부분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블랙핑크가 저렇게 올라가면 게임주한테는 악재죠. 엔터와 게임을 묶어서도 볼 수 우리가 있군요. 코로나 때는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핸드폰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둘 다 즐겼죠. 이제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 외에는 즐길 게 없어지죠. 이제는 결별할 때가 됐다. 블랙핑크 동영상을 보는 순간에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게임이나 블랙핑크의 그 경쟁 상태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손흥민이 경기를 하고 있으면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손흥민 경기 볼 때는 TV 앞에 앉아 있었고. 위원님 그런데 창을 2개 띄워놓을 수도 있어요. 손흥민, 죄송합니다. 예,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계속 그만하겠습니다. 해주시죠.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엔터에 대한 강조 한 번 더 해주셨다는 부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픽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님만 원픽을 가져와 주셨어요. 이사님께 오늘 원픽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저희 방송국 건너편에 이 올리브영이라는 매장이 있죠. 맞아요. 최근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올리브영 매장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제품이 이제 많이 있나 봤더니 클리오라고 하는 제품 요새 이 올리브영 매장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진열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회사를 봤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화장품 내에서 북미 그리고 동남아 쪽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것이 이번 실적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미국 쪽에 이제 온라인 판매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땅이 좀 넓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19를 한번 겪고 나서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한번 이 편의성을 맛보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저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충분히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스 상단인 2만 5천 원 그 이상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